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2조 4천억 원을 기록해 올해 첫 조단위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4분기부터는 반도체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실적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최근 늘어난 연체율의 저축은행, 인터넷은행 등에서 저신용자 대출을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내몰리게 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교차가 커지며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제약사들의 공급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열립니다. 올해는 친환경성과 화재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있는 만큼 이를 강조한 제품들이 대거 전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불황의 터널을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첫 조단위 영업이익을 내놨는데요. 올 3분기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실적 개선세에 주가도 화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선방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영업이익 2조 원대 고지를 회복하며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2조 4천억 원, 지난해와 비교해 77.9%가 줄었지만 2분기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매출은 67조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2.74% 감소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로 부문별 정확한 수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증권가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에 3조 원대 안팎의 적자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9조 원대 적자를 기록한 반도체 부문이 적자폭을 축소하며 반등 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반도체 시장의 선행 지표인 D램 현물 가격이 반등하고 있어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갤럭시 신제품을 필두로 한 디지털 경험 DX 사업부의 선전이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권가는 DX 부문에서 3조 원대 중반의 영업이익을, 디스플레이 부문 역시 1조 원 이상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3분기 선방한 실적에 주가도 화답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2.71% 오르며 6만 전자의 탈출 고지를 눈앞에 뒀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셧다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늘어난 연체율의 서민 금융창구로 불리는 곳들마저 거절하고 있는데요.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완화해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으로 불리는 저축은행과 인터넷은행, 카드사까지 최근 저신용자 대출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매달 3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 가운데 신용점수 600점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내준 곳은 15곳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곳이나 줄었습니다. 연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인터넷은행은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3사 모두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신금융협회가 최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서민들 급전 창구인 카드론의 경우 고신용자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깐깐한 대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고신용자 고객이 카드론으로 발길을 돌린 여파로 풀이됩니다. 이같이 저신용자들의 대출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높아지는 연체율이 위험 요소라고 판단했기 때문. 사실상 금융기관은 고금리 상황에서 선뜻 부실 위험성을 감수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한 입장입니다. 고금리 상황은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저신용자들의 대수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잖아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저신용자들 대출을 줄이려고 하겠죠. 문제는 이런 저신용자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높아지고 있는 기준금리와 다르게 묶여있는 법정 최고금리는 되려 저신용자들이 돈을 빌리기 힘들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고금리를 감당하고서라도 대부업체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같이 저신용자들의 대출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 사금융을 찾아가는 서민들을 막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일 거란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날씨가 급격하게 쌀쌀해지면서 독감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독감 백신 접종 수요도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약사들은 일반 병원에 자사의 독감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기온 일교차가 커지면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인 외래 환자는 1000명당 2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2배 많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독감에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 면역이 없는 사람들 중심으로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올해까지는 이 독감 유행이 지속이 되고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제약사들의 백신 공급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사들은 독감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쓰이는 공공시장과 일반 병원에서 접종하는 데 쓰이는 민간시장에 공급합니다. 올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쓰이는 독감 백신 물량이 1121만 도즈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약사들 중 가장 많은 물량인 242만 도즈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어떤 제약사의 백신이 얼마나 쓰일지 정해진 가운데 백신 한 도즈당 제품 공급가가 높은 민간시장에서 제약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독감 백신의 가격은 공공시장에서 도즈당 1만 원대, 민간시장에서는 15,000원에서 2만 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년 만에 독감 백신 시장에 돌아온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공공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만큼 스카이셀플루를 앞세워 민간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독감 백신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GC 녹십자 또한 백신 수요가 급증하면 물량 공급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예정입니다. 보령 바이오파마와 일양약품, 한국백신 등은 다른 백신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량을 공급해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국내에 약 3천만 도즈의 독감 백신이 공급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는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오늘부터 3일간 열립니다. 마루부터 창호까지 건설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재들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엔 친환경성과 화재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업체와 제품들이 대거 전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지영 기자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제18회 한국건축산업대전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건축산업대전은 2006년부터 B2B, B2C를 중심으로 한 건축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130여 개 업체들이 바닥재와 내장재, 토목과 조경 등 현재 건축자재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주요 제품들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건설 현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친환경성과 화재 안정성을 강조한 제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에 큰 전시의 이슈 중에 하나가 화재에 대한 안전, 그다음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 위주로 저희가 많이 선정을 했고요. 그런 업체들이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LX 하우시스는 친환경성과 화재 안전성, 단열성을 갖춘 LX 지인 PF 보드로 관람객 사로잡기에 나섰습니다. 높은 단열성과 화재 안전성을 모두 확보한 제품으로 친환경 발포가스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전시회 한켠에선 신기술의 건축자재를 발굴해 추천하는 대한건축사협회 추천 건축자재와 참가업체의 자재 설명을 위한 건축자재 설명회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해 전시회를 둘러보는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건축정보센터 건축자재 정보 서비스도 리뉴얼의 우선 선보였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건축사는 건축 설계 시 필요한 자재의 규격과 성능, 가격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알리고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피난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현대로템의 철도 차량에 피난민의 안전한 대피를 도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철도 차량에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민들이 빼곡히 타고 있습니다. 이 철도 차량은 현대로템이 지난 2010년 수주에 오는 2027년까지 유지 보수 중인 준고속 전동차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주요 거점 도시 폴란드를 연결해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민들이 이 철도를 이용해 대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대로템이 납품한 철도 차량이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한 공로로 감사의 의미를 담아 팸플릿을 수여했습니다. 현대로템의 철도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 피난민의 생명줄 역할과 구호물자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24시간 유지보수 비상대응 체계와 통합 전선화 관리 체계인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운행 지원에 힘을 쏟고 있는 점이 현지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지보수 시스템으로 현지 발주처와 2차례 유지보수 연장 계약을 맺었고 2017년 7월 수주한 스코다 2층 전동차 11량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며 절반에 그치던 차량 가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납품한 철도 차량이 피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생산부터 유지 보수까지 고객이 끝까지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는 철도 차량을 공급하는 데 영향을 집중하겠습니다. 한편 현대로템은 지난 7월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상이 공동 발표한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재건협력단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현지 철도 산업 발전 기여 방안을 논의하고 추가 사업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쿠팡을 통해 대만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12,000곳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쿠팡이 지난해 10월 대만의 로켓 직구와 로켓 배송을 런칭한 지 1년 만의 성과로 쿠팡은 지난 2분기부터 대만 쇼핑앱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쿠팡 대만의 경우 쿠팡이 통관부터 재고관리, 로켓 배송, 고객 응대를 모두 전담하며 소비자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에 새로운 대안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 진출한 국내 소비재 중소기업 수는 42,592곳으로 쿠팡을 통해 대만에 진출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약 28% 수준에 해당합니다. 인천 송도에서 다양한 빛을 이용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레이저와 결합한 360도 미디어 파사드 쇼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을밤을 수놓은 빛의 공원에 차성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화려한 영상이 송도의 명소 트라이브홀에 비춰집니다. 미디어 아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엔자임 작가의 작품 인천의 빛입니다. 개항을 거쳐 찬란한 도시 문명을 이뤄낸 인천의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미디어 파사드는 물론 형형색색의 레이저와 조명을 이용한 숲길도 걸어볼 수 있습니다. 인천의 대표 캐릭터로 자리 잡은 백령도 물번 범이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개인적으로 미디어 아트 전시회나 이런 데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서울이나 다른 도시와 비교해도 아주 손색 없을 정도로 너무 예뻐서 사진 찍느라. 이와 함께 송도의 대표적인 호텔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송도 야간 마켓과 호텔 상권 쿠폰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됩니다. 사실 송도 알기만 하고 한 번도 와본 적 없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예쁘고 축제도 다양해서 즐길 만한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놀러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야간 관광 특화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열렸습니다.
인천이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최초로 선정이 되면서요. 야간관광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과정에서 금년도 10월에는 송도 센트럴파크를 배경으로 미디어 아트와 접목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빛의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송도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은 오늘 29일까지 송도 센트럴파크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서울경제TV 인천 차성민입니다. 모든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커피 등 간식류 값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기후변화에 더해 올해는 엘니뇨로 인해 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커피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이 고물가가 좀 장기화되면서 좀 우리 삶이 좀 팍팍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이 간식류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까? 올여름에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라든가 뭐 대홍수 그리고 가뭄 등 아주 이런 기후 재난이 극심했었는데요. 네. 기후변화의 영향에다가 엘니뇨가 점차 강해지면서 발생하는 이런 기후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농식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커피라든가 초콜릿, 설탕 등 그러니까 소프트 원재료라고 부르는데 이것의 공급 부족이 심해질 전망입니다. 공급 부족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럽스터 원두, 코코아, 설탕, 오렌지 주스, 선물 등 이런 것들이 모두 지난해에 비해서 2자릿수 이상 퍼센트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에 지난해 대비 커피 가격은 40%가 올랐고요. 설탕도 33%, 코코아도 33%,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은 39%가 올랐습니다. 국제농산물 거래 기업인 ED&F만의 리서치 책임자 코나하크는 식료품 가격 중 마지막까지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커피와 설탕 그리고 달콤한 과즙류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 커피와 간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나쁜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이 원산지 생산량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인가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인스턴트 커피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저렴한 원두 품종이죠. 럽스터 가격은 2008년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지금 치솟았는데요. 세계 최대 럽스터 생산국인 베트남의 비축량이 감소하는 것과 맞물려서 세계 2위에서 3위를 다투는 럽스터 수출국인 인도네시아, 브라질에서 각각 생산량의 20%, 5%가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초콜릿의 그 원재료인 코코아콩의 작황도 아주 매우 좋지 않은데요. 코코아콩의 최대 수출국인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가 작황이 좋지 않아서 이번 시즌 코코아 가격은 이미 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는데요. 가나 정부 산하의 코코아 마케팅 컴퍼니는 최대 코코아 재배 지역인 서아프리카의 악천후로 인해서 다음 시즌에는 생산량이 최대 8%까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는 미국이 최대 오렌지 생산 지역이 플로리다주인데요. 허리케인이 이탈리아에 피해를 입어서 공급이 크게 줄어들면서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은 5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호식품인 커피라든가 초콜릿, 설탕, 오렌지 주스 등은 이 소비를 좀 줄이기가 어려운 주요 식품이라는 점에서 가격이 오른다면 가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이 로이터 통신이 올해 커피값이 계속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특히 엘니뇨라든가 라니냐 이런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 동남아시아 지역인데요. 작년 겨울은 라니냐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등의 커피 수확량은 그 전에 비해서 30% 정도 낮아졌는데 이것은 비가 많이 내리면서 커피나무 꽃이 다 일찍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커피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피어 있어야만 하는데 비로 인해서 꽃이 일찍 떨어지면서 커피 열매가 맺힐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참고로 적도 인근인 이 지역에서는 연말에 커피 꽃이 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강한 엘니뇨로 전향이 되면서 극심한 가뭄이 예상되어서 생산량은 더 줄어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수출하는 럽스터 커피 가격은 4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PLOS 클라이밋 저널에 발표된
기온 상승과 커피 생산량과의 연관성에서는 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 상승은 전 세계 커피 생산에 지속적인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기후가 나빠지면서 커피 재배 지역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멀지 않은 미래에 커피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죠. 그리고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중남미 브라질, 페루, 멕시코와 아프리카의 우간다, 에티오피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한 상위 12개 지역은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커피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것에는 커피 원두 가격 상승뿐만이 아니라 설탕이나 우유 가격 상승도 한몫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후식품 가격 같은 경우 설탕 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예. 유엔 식량농업기구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설탕 가격 지수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작년 8월보다 무려 36%가 올랐습니다. 설탕 가격이 오르는 주요한 원인은 엘니뇨에 있는데요. 사탕수수를 많이 생산하는 인도, 태국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어들었고요. 브라질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커피, 라떼 등에 사용되는 우유의 가격이 이달부터 올랐는데요. 서울 우유는 10월부터 편의점에서 파는 일부 제품 가격을 약 10% 올렸습니다. 편의점에서 많이 판매되는 흰우유 200ml 제품 가격은 기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9.1%를 인상을 했고요. 300ml 제품은 1,650원에서 1,800원으로 9.1%를 올렸고요. 편의점 흰우유 1리터 제품은 기존 3,050원에서 3,200원으로 4.9%가 올랐고 1.8리터 제품은 5,550원에서 6,200원으로 11.7%가 올랐습니다. 또 가공유와 요거트, 비오트 가격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가공유는 기존 1,800원에서 2,000원으로 11.1%가, 비오트는 1,800원에서 2,300원으로 27.8%가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흰우유를 사용하는 품목들이 연쇄적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지는 밀크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대상 품목은 커피, 아이스크림, 빵 등 품목이 다양하다고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사 마시게 될 커피 가격은 커피 원두 가격에다가 설탕 또 우유 가격 상승이 더해지게 되면서 조만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반기성 센터장님과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 가계대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늘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3분기 7,312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1%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이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친환경 차세대 에너지 기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에스토니아 기업 엘코젠과 국내 연료전지 합작 공장을 짓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엘코젠에 약 640억 원을 투자하고 엘코젠 지분 일부를 갖게 됩니다. 소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가족 수가 줄고 분양 가격이 비싸지면서 소형 평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됐다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있겠는데요. 저녁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0도 내외로 기온 변화가 크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대구 11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서울 24도, 대구는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 12도, 인천 14도, 대전과 세종은 9도 보이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인천과 춘천 2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 13도, 강릉 12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21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 11도, 제주는 17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광주 24도, 부산 23도입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있겠고 남해와 동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토요일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도에 비가 내린 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